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융합교양학부에서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을 결합한 여러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원래 전공은 이제 문학인데 음악은 그렇게 제가 잘 알진 못하죠. 네.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취미 중에 하나는 그 매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듣는 게 사실 제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식에 대한 교양은 별로 없는데 이 곡에 대한 그 경험만큼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리셋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올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곡을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들으면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로 가는, 혹은 새로운 세계로부터 내가 나온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던 것이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실은 드보르작이 이 곡을 만들 때 어떤 감정 상태나 상황이 사실은 어떤 여행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이 원래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프라하, 거기에 출신인데, 그 옆에 있는 마을의 출신인데, 그 미국의 국립음악 원장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1892년도에 이렇게 미국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졌겠어요,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뉴욕에 도착해서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감정, 그리고 또 미국을 또 저녁을 이렇게 여행을 하러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막 그 미국의 어떤 굉장히 그 광활한 그 자연 환경들에 대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만든 게 신세계 교향곡이고, 여기에서 이 신세계는 이제 미국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이야. 이거는 사실은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행을 다루고 있는 어떤 작품으로서 그 신세계 교향곡에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4악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2악장에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시간에 배운 라르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요 되게 향수 어린 멜로디. 이게 사실은 중간에 2악장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이 새로운 세계로부터 왔어. 근데 동시에 두고 온 자기의 고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행을 다루는 어떤 음악이든 글이든 여러 작품들이 대부분 흐름,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세계 교향곡은 위대한 세계를 봤어, 그러나 두고 온 나의 세계는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이로움과 사실은 그리움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었나 봐요. 또 그 4악장에 보면 또 유명한 그 오프닝이 있죠. 그 전주가 있죠. 따다 따다 따다다다, 아시죠? 그죠? 네. 잘못 아는 사람 조스 음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주죠. 그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증기기관차에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확실하게 여행 음악인 거죠.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탈 것에 대한 욕망, 그러나 동시에 떠오르는 과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드보르작이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내게 기관차를 발명할 영광이 있었다면 내 모든 교향곡을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탈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미국 땅에 밟아서 그런 곡을 썼다기보다는 어디론가 끊임없이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고, 그것의 대표격인 그 증기기관차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곡 있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유머레스크 7번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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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음악 있죠. 이 음악도 그 리듬이 잘 들어보면 그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차컹차컹 요 정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정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프라하로 돌아오는 그 기차간 안에서 자기가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 곡을. 그러니까 그 기차의 리듬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고, 일종의 가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의 음악에는 뭔가 떠나는 것, 그 기관차에 대한 어떤 강렬한 어떤 인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기차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양한 부품이 수많은 부분을 구성하는데 그 모두가 제각기 중요하잖아. 이 기차는 부품들 모두가 각각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그 작은 레버를 움직이면 큰 지렛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육중한데도 토끼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온갖 부품들이 제각각 기능을 모두 다 하고 그래서 정말 작은 레버를 하나 눌렀는데도 이제 손살같이 가는 그 장면을 아름답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재미난 걸 봤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드보르즈가 봤던 그 기차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좀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부분도 그렇고 저는 지금 현대 기차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근데 이렇게 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이제 찾다 보니까 사실 어린 시절에 기차를 굉장히 많이 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넬라 호제부스라는 그 본인의 이제 고향 마을 저기 역이거든요. 저렇게 아주 작은 역이래요. 지금도. 근데 저기서 몇 미터만 가면 오른쪽에 있는 드보르적의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몇 미터예요, 몇 미터. 한 10미터 안에 자기 그 옆에 이제 기차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차의 리듬을 들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때 이 그 철도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와서 묵었던 곳 그리고 또 술을 먹었던 곳이 바로 본인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 아버지가 정육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정육업도 하고 술집도 해가지고 사실 그 노동자들이 다 요곳으로 모여가지고 그날의 피로를 푸는 장면이 있었고 드보르작은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왔던 노동자들의 다양한 민속 음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동요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단순히 어디론가 떠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년체념에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저 정거장이. 그래서 그 우리 그 신세계 교향곡 보면은 흑인 연가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네이티브 인디오의 그런 민속음악적인 그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음악의 전통에서 벗어난 주변부들을 흡수하는 그 어떻게 보면 훈련이 이 어렸을 때 술집 자기 집인 그 술집에서 일어난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이런 건 다 가설이죠, 가설. 재미난 거는 드보르작 아버지가 술집 운영자이기도 했지만 원래는 이런 떠돌이 악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이 낳기 전에 한 8년간을 저 오스트리아 제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민속음악들을 막 배우고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치타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 막 음유시인들이 막 땡당당당 하면서 하프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작은 소리가 나는 그 악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뭐뭐 했다네 하면서 막 음유시인들이 뭔가 읊어대잖아요. 그 악기예요. 저 치타의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르작에 영향을 끼친 거죠, 이런 것들. 이분은 앞으로 가면서도 뒤를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직진하지만 옆을 보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분의 어떤 음악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제 이런 뭐 기관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미국에 와서는 여러 문물을 보면서 증기선에 대한 관심으로도 막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모험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그 탈 것에 대한 엄청난 집중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는데 그 아폴로 11호라고 있잖아요. 최초로 인간이 이제 달에 착지했던. 네. 그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지하기 직전에 아마 닐 암스트롱이 그랬는지 이거 불분명한데 요 썰 자체는 저 확인이 안 됐대요. 그 탑승자에 의해서. 근데 아무튼 그 버즈 울드린이라고 또 다른 이제 그 비행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틀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도 그렇지만 최대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거리에 있는 그 여행지, 그 뉴 월드에 이 드보르작의 음악이 울려 퍼진 것이죠. 본인이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매일같이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기관차가 막 떠나는 정거장을 보면서 어떤 뭐랄까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꿈을 꾸던 사람인데 사실은 사후에 한 60몇 년 뒤에 본인의 음악이 인류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여행지에 그 뉴 월드에 꽂혀 있다는 거, 울려 퍼진다는 거. 그래서 드보르작의 음악은 저같이 이제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뭐랄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이죠. 지금 제 강의가 짧은 강의인데 한 3분의 2쯤 왔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 뭐뭐쯤 왔다. 이런 말을 쓸 때조차도 저는 이 강의를 하나의 길, 은유, 그러니까 길을 여행,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뭔가 봉착했을 때 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라는 표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택지,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해, 갈림길에서 결정해,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모든 언어에 잘 보면은 어디론가 간다라는 은유가 배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특정한 사람의 욕망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가는 존재거든요. 드보르작의 음악은 바로 어디론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신세계 교향곡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표지들이거든요. CD 표지들인데 왼쪽에 있는 게 체코 필하모닉의 표지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런던 심포니의 표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시카고 오케스트라의 이제 표지거든요. 좀 저는 이것도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네. 체코 오케스트라는 그 뉴 월드가 바로 저 더 나은 세계, 문명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저 디자이너가. 그리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운데 있는 저 버전은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표지가.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자로 미국의 어떤 그런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 광활한 어떤 자연에 대한 경탄을 담고 있고요. 역시나 각각 그 일종의 이제 그 연주를 하는 자 혹은 그 지역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저보고 표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의 상상력을 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건 노스텔지아.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야. 뉴욕이고 미국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계는 동시에 나의 어떤 고향과 닮아 있어. 혹은 이 세계의 경이로운 만큼 나의 고향이 떠올라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저는 노스텔지아를 가득 담은 표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여행을 꿈꾸는 자로서 이 신세계로부터라는 이 교향곡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여행하는 존재고 어디론가 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콘서트도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겠죠. 네, 다음 여정을 위해서 큰 박수로 다음 출연자와 그리고 저의 퇴장을 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